자, 지금부터 나갈 것은 이제 상악함수의 덧셈 정리를 시작합니다. 현재 이 상악함수 덧셈 정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상악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그러면 이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앞에 수학 1에서 배웠다시피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죠. 30도, 45도, 60도. 현재 이 세 값은 기본적으로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에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또는 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1, 루트 3. 자, 이런 값이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수학원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악함수가 딱 30도, 45도, 60도라는 특수각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의 각도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5도의 값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75도의 값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 0도부터 90도라고 했을 때 30, 45, 60도를 제외하고 그 사이사이에 해당하는 값도 존재할 텐데 그런 각도는 과연 얼마일까?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만들어진 게 저 상악함수의 덧셈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삼각함 덧셈 정리를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 주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식인가라는 걸 먼저 이해해 보자. 중요한 거는 이 글씨를 기본적으로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 호기심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대신에 현재 보여주면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만 하실 뿐 이걸 현재 공식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해 주고 아 그렇구나 하고 스킵. 여기는 외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악함수 극한할 때도 미분법 공식할 때도 과정을 이해는 하시고 스킵. 결국엔 결과를 외운다. 그거와 동일한 과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목표는 정해져 있죠. 30도, 45도, 60도라는 특수각을 제외한 각도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상악함수에서 만드는 이 동심원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점을 잡아서 여기를 P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R 값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X, Y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럼 요 R 값이 나올 거야.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는 X, Y가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라고 해서 반지름과 현재 각도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극좌표가 뭐지? 라고 하면 좌표 값을 반지름과 각도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각도로 표현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텐데 그때 극좌표가 뭐였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여기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가 X, 여기가 Y다. 이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 보면 현재 첫 번째 R분의 X가 뭐지? 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R분의 Y는 뭐지? 라고 하면 사인 알파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라는 것을 이제부터 나는 R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R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해 주겠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해 보면 여기는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시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지울게요. 각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원리로 해서 또 한 점을 잡아서 Q라고 합시다. 여기를 Q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도 X-Y-가 있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연결하는 이 위치, 현재 여기를 알파라고 했는데 살짝 좀 이따 표시하도록 하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이 Q라는 좌표도 똑같은 극좌표를 표현한다면 R 코사인 베타, R 사인 베타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전부 다 R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각도가 뭐야? 하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양 끝점을 연결해서 쑥 하고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 요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 중에서 뭐가 있죠? 양변과 끼인가 알면 맞은편 길이고 할 수 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써주면 L제곱이란 현재 양변의 길이 제곱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2RR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L제곱이 뭘까? 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현재 요거랑 요거랑 차이니까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 R 코사인 베타 요거에 대한 제곱 플러스 여기는 R 사인 알파 R 사인 베타 그거에 대한 제곱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거잖아 L 값이. 근데 루트라는 값을 제곱을 씌워서 날려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 줄 때 요 R 값을 뽑아주면 R 제곱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차이 제곱 사인 알파 사인 베타에 대한 차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곱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했을 때 현재 이 식은 R 제곱에 자 암산해 볼게요.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예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합은 1이죠. 그럼 1 플러스 1은 2 나올 거고 2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ab면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우변에 해당하는 요거를 한번 정리해봐요. 그럼 R제곱 뽑아주면 얼마 남지? 그러면 R제곱에 여기는 1 플러스 1가 2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양쪽에 있는 이 R제곱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여기 숫자 2도 있죠. 똑같네? 그럼 지워져 버려요. 마이너스 2도 지워버리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뭐지?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은 결국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이거 살짝 해주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라는 식이 탄생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찾아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합차를 만드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스피드하게 압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 15도가 뭐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코사인 15도라는 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45 빼기 30 아니면 60도 빼기 45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45도 마이너스 30도로 할게.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플러스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좁히면 모든 각도를 싹 다 표현할 수 있어지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첫 번째 이 식이 만들어진 건 이제 알겠다. 그러면 나머지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인가? 라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보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까요? 이게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배웠던 걸 써먹기 위해서는 코사인의 알파 빼기의 마이너스 베타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몇 사분면? 4사분면. 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4사분면이니까 음수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가 나가버리면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를 1사분면의 각도로 옮겨주면서
당연히 부호를 변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되지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인도 한번 정리해볼까 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와 같다? 코사인 세타와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정리해준다면 코사인 기본적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요거 밑에 걸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같은 말로 해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베타, 사인 세타 요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뭐지? 라고 했는데 코사인의 전개해보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요 두 개를 살짝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코사인 합차 정리니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의 베타 플러스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사인 알파지. 그럼 얘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은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란 현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인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베타 대신에 누구를? 마이너스 베타를 입력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인 알파.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넣네. 그러면 여기가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죠.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는 다시 코사인 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알파고 4사분면이니까 사인 베타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란 공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몇 번? 바로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식을 지금 방금 찾아낸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되지 이걸 뭐 과정까지 와라서 문제가 통해서 문제 적용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해 용도로만 쓰시고 문제 풀 때는 현재 또 알려주는 매픽에 맞춰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또 하나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뭘까? 이게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다. 이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 그쵸? 그래서 나는 분모 분자를 이 코사인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위아래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현재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누면 코사인 베타 약분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여기도 코사인 알파 지워지니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만 남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거 뭐가 돼? 하면 탄젠트 알파. 여기는 탄젠트 베타. 여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합차 정리가 만들어졌다. 이게 되는 거죠. 다만 현재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 있는 부호만 뭐 하면 돼요? 바꿔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는 방법인데 현재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울 때 뭐 특별히 외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인 합차의 특징이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합차의 특징이 뭐지? 아,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엇갈리면서 곱해지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명칭을 그냥 지그재그라고 했어요. 지그재그. 그냥 이게 내 명칭이니까 여러분들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시면 돼요. 사인의 합차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서 곱해진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각도의 순서만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호는 따라간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삼각함수의 특징은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코사인을 외울 때는 어떻죠? 아, 동일한 끼리끼리 곱해지네.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사인. 아, 현재 같은 종류끼리 곱해진다는 얘기야. 같은 종류의 곱이구나. 같은 종류 곱. 그래서 유유상종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좋게 하려면 서로 다른 종류의 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종류의 곱. 그 대신에 현재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부호는 일치. 나는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부호가 반대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외워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것은 상학함수의 미분법 할 때 증명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신에 이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현재 얘랑 어때요? 모양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연산의 특성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탄젠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별개야. 그러니까 현재 나는 저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등장인물이 무엇입니까? 탄젠트만 등장한다. 등장인물은 오직 탄젠트. 그렇죠? 탄젠트 합치 정리는 오직 탄젠트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부호가 현재 부호가 분자와 일치한다. 부호가 분자의 부호와 일치. 분자의 연상기호와 일치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면 요거 그냥 그대로 해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모는 부호가 반대. 1 빼기 탄젠트의 곱이다. 그래서 분모는 분자 연산기호를 일치하고 분모의 연산기호는 반대. 분모의 연산기호는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나는 다른 내용과 다르게 연립이 가능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응용할 때는 써먹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자신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6개의 값을 싹 다 외우시고 난 후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따라오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유형의 맵도 함께 정리해 주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외우시면 돼요. 유형의 맵. 시험 문제 종류는 딱 하나예요.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단어는 조건문이 되고요. 구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풀이법을 먼저 설명해 주면 풀이법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조건문 최적화 정리하기. 두 번째,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
자, 이제 끝났죠? 답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키워드 조건문을 누구한테 맞춰라? 바로 구하는 값에 맞춰서 풀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건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얹으면 상대방은 나한테 조건문을 어떻게 줄 거예요? 현재 상대방은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제 설명될 부분은 삼각함수 값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조건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삼각함수 값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문에는 삼각함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주는 방법이 토탈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1번 말 그대로 삼각함수 값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탄젠트 세타가 알파야 라고 해서 아예 값을 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탄젠트를 줄 수도 있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값을 주는 방법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 또 학생들이 또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설명해 놓을게요. 또는 코사인 세타가 베타 이런 식으로 값을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줄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직선에서 삼각함수하고 연결되는 게 누구지? 라고 한다면 딱 하나 있죠. 바로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바로 m이다 라는 값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준비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주면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만 솎아내면 된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도형을 준다.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직각 삼각형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값을 줄 것이다. 세타 r, x, y. 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인 값과 코사인 탄젠트를 뽑아가세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것을 뽑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는 방법이 조건문 자체가 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이 3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거에 입각해서 자기가 필요한 삼각함수 값을 뽑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통해서 삼각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